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톡톡톡 진행의 김금자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환자들이 많던데 댁내 다 무고하신지요? 네, 오늘도 우리 톡톡톡 진행을 위해서 고정 패널로 참가하고 계시는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 최윤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또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목사님 모시니까 이 스튜디오가 환한데요. 어떤 게스트 모셨습니까? 네, 우리 그동안 1.5세, 2세 청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의견, 그들의 생각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네. 오늘은 그 청년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네. 청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목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무엇인가 해서 우리 강진웅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대학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목회자 들으셨나요? 예, 저는 좀 첨단 문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예, 컴퓨터를 공부하기 원했는데 네. 공부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네. 주의 종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럼 목사님 그 청년 사역 한국에서부터 오래 하셨죠? 예, 캠퍼스 네. 선교단체하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또 청년부 사역하다가요. 또 미국에 와서도 청년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청년 사역했고 담임 목회 나가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뵈니까 청년에 아직 그 티가 많이 나세요. 너무 청년 젊어 목회를 오래 보이세요. 하셔가지고 예.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1.5세, 2세 자녀들을 어떻게 서포트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면서 키우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저희 부모들에게 답이 좀 될까요? 예, 뭐 부모로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네.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시행착오를 통해서 참 부모가 처음 됐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게다가 또 미국에 와서 저희는 이제 큰애가 20개월, 그다음에 둘째는 태어날 때 6주 만에 미국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20살이 됐는데 네. 너무나 솔직히 자녀들에게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한 점도 있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다를 바가 없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청년 목회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청년들 주로 1.5세, 2세들 봐오셨잖아요. 네, 그들이 여기서 특별히 갈등하면서 목사님하고 뭐 상담도 많이 하고 네. 실은 그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봐오시면서 이민 그 사회에서 겪는 그들의 어려움들이 주로 뭐든가요? 이제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 주어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데서 많은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세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은 자기의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끌려온 상황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챌린지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가 또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의 문화 가운데서 겪는 갈등이 뭐 1.5세나 2세나 이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진 가장 큰 챌린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특별히 목사님하고 뭐 상담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그들이 특별히 어려워한 문제들이 있던가요? 뭐 젊은이들에게 공통적인 거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네.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청년,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렇죠. 청년들은 결국은 다 안 가본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만일에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안정돼서 먼저 앞선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자녀들에게 지도를 해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미국 생활은 부모님들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낯설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새 출발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이민 가정이고 또 1.5세나 2세로서의 그런 그 앞길을 인도해 줄 가이드가 많지 않다는 게 항상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청년 목회 하시면서 청년들은 자기네들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어른들은 또 어른 일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딪힌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많았죠? 많았죠. 네. 서로 굉장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일세 교회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이나 오랫동안 교회에 계셨던 분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 삶의 자리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사역자로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갈등 상황들이 주로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마치 손님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널라이즈 돼가지고 그 주변부 밖에는 자리를 매김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한계들을 많이 느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오히려 주변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그 사역 그룹으로서 그 형성될 수 있도록 힘쓰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청년부라는 건 교회의 큰 픽처 가운데 한 부서로서 그렇지만 이제 청년부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결정도 당회에서 다 하고 네. 그렇죠. 어른들이 결정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그렇지만 이제 1.5세 2세들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굉장히 그 청년부만의 예배나 사역 같은 거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큰 교회 안에서 청년부 단독 목회를 하는 기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사역 발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은 중간자 역할을 하신다 그랬는데 네. 뭐 미움은 안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역할이 참 힘들어요, 사실.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 네. 역시 예. 예. 네. 저희 아이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청년부를 어떤 한 부서 취급을 하느냐.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줘야지 되는 건강한데 부속물처럼 취급받는 게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청년부가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리소스가 필요한데 저는 굉장히 청년부 사역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리소스의 제한과 관계없이 네. 청년들과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임들을 쭉 진행하면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들을 부족함에 대해서 별로 아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1.5세하고 또 2세하고 또 그 유학생하고 또 다르단 말이죠. 다르죠. 예, 그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안에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갈등들은 없던가요? 1.5세들 중에는요, 2세하고도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유학 오거나 이민 온 FOB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좀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도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클 수도 있지만 차이 말고도 공통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같은 젊은이들이고 싱글이고 네. 미국 생활을 같이 이 같은 LA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공통 분모 안에서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요. 그런 갈등들 때문에 뭐 사역이 어렵거나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 그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가 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수적인 그런 갈등들은 갈등 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놀이 문화라 그러나요? 전 그런 문화 공간이 참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만 모여야 되고 교회를 떠나서는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과 어울리는 청년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얌전한 청년들인데 정말 문화 공간이 없어서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술도 좀 먹기도 하고 자기들만의 뭔가 그 놀이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참 아쉽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창출해낼 방법이 좀 없을까요? 교회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 걱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청년부 신선한. 사역할 때는요. 월화수목금토일 모임이 다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청년들 활동을 자꾸 이제 개발하게 되면 네.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뭐 예배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포츠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뭐 아우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목사님 집에 모여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한 준비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뮤지컬을 기획한다든지 찬양팀에서 뭐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얼마든지 청년들의 라이프가 네. 자기가 주어진 뭐 유학생이나 직장 생활 말고도 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조할 수 있다. 아. 뭐 나가서 꼭 클럽에 가거나 술을 네. 마셔야만 청년들이 즐기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것을 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네. 청년부 사역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와. 제가 잘 보기에는 된 이유가 목사님이 있어요. 역할을 잘 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까 말하자면은 청년들하고 잘 놀아주고 네. 눈높이가 딱 예. 코드를 맞춰주신 거죠. 뜻이 맞으니까 그냥 서로 으쌰으쌰 잘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또 이렇게 청년부를 보면서 지금도 이제 교회 청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지금 청년부를 보면은 그 이전에 그 경험을 가지고 서포트를 잘 해주시는 편이죠, 목사님? 그러실 마음으로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 물론 재정적으로 네. 예. 저희 교회도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요. 네네. 또 EM이나 교육부에 다 파트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뭐 인볼브하는 건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죠. 그런데 막상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이제 그 담임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 그림을 보게 되고, 거기서 아무리 또 이렇게 주류를 차지하는 1세들 어른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서의 하나인 청년부는 아무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마음이 좀 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목회의 가장 큰 화두라 그럴까 중요한 이슈는 다음 세대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야 되는 그 갈등 속에서 조금 그죠? 뭐 약간- 생각하시는 그런 좀 갈등이라고 하는 네. 단어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숙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청년들이나 교육부나 2세 같은 거는요, 이민교회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한데요. 네. 그거는 의도적으로 2세와 교육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그 리소스를 정말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교육부나 청년부를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네.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원하는 그 리소스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맞아요. 뭐를 이렇게 서포트 해줘야지 그들이 정말 그렇죠. 교회 안에서 훌륭한 다음 세대 신앙인으로 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실 텐데.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네. 네, 물론 첫째가 이제 관심과 사랑이고요. 네. 네.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어떤 리소스도 가지 않죠. 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뭐니 해도 머니고요. 그다음에 교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 퍼실리티, 네. 장소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스태프들을 모시는 거죠. 네. 인력. 그러니까 사역자를 모셔서 각 부서에 배치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또 예산도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네. 모든 교회들이 리소스는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네. 하나나 둘이나 셋다. 네. 네. 근데 네. 그런 자원 배분을 교육부와 청년부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 지금 교회에서는 청년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 교회는 코리아타운에 있는데요. 네. 요즘 그 청년들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가운데 크리스찬 비율이 작고 코리아타운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요, 교회 처음 나온 청년들이 반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LA 왔다가 친구 따라서 혹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새신자, 초신자, 교회 처음 나오는 청년들을 서브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계기로 주로 오게 되나요? 그러면은 교회를 친구 따라서 물론 오겠죠? 네, 친구 따라 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A에 오는 청년들은 이제 싱글 청년들이 유학이나 여행을 통해서 그냥 새로 낯선 곳에 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완전히 낯선 곳에만 섞여서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도 만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접근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네.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좋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 그 공교육이나 아니면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문화에서 멀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특수 어떤 환경에. 그런 LA라는 곳에 이제 왔을 때는 한국 사람도 만나야 되고 네. 그렇죠. 뭐 문화에도 필요에 의해서든. 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또 이전 그 어떤 데이터라고 할까요? 또 네. 다른 양상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들이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노력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믿음이 자리 잡고 신앙이 잘합니까? 청년들이? 예, 물론이죠.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교회 네. 모임에 참여하는 청년들은요, 네. 자신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가 제가 청년부 사역할 네. 때는 적은 그룹으로 시작해서 한 몇 년 사이에 네. 굉장히 많이 그로잉 했고 네. 그게 눈에 띄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지금 현재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은요, 그 숫자적으로는 많이 들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청년들의 특징이 단기적으로 유학 왔다가 음. 또 한국으로 돌아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있으면 벌써 사라지고 새로 들어오고 그런 기간이라서 충분히 신앙 성장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은 안 되는데요. 네, 일단 그렇군요. 교회에 들어온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본인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신앙적인 그 정말 씨가 발아하듯이 네,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교회가 청년들을 향한 관심을 계속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네. 네. 네, 저번에 나왔던 형제가 농부에 그 비교한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씨앗을. 우리 청년들은 씨앗이잖아요. 네. 네. 그 안에 일단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복음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 청년의 미래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그냥 어떤 환경에 좌절하거나 뭐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좀 일어나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목사님 교회나 기존 교회들이 정말 청년들을 향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이제 해보게 돼요.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네. 그 한 사람의 신앙의 태동서부터 시작해서 네. 뭐 1, 2년 있었지만 그 이후의 신앙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돌아보서 서로 협력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체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네요. 네트워크. 교회를 예. 떠나고 나면 이제 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좀 그러는 저는 단발적인 그런 그러네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한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시적으로 만남에 끝나지만 그 전에 한번 예전에 목양 사역하면서 이제 배운 건데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만약에 다른 교회를 옮겼다 아니면 그런 어떤 이유를 했을 때 나와의 단절이 됐을 때 끝까지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끝까지 관심 갖는 게 저희들의 사역이더라고요. 근데 네. 눈앞에 있을 때만 잘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 떠났을 때 계속 컨택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제가.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네. 교회에 왔을 때나 네. 교회를 떠났을 때나 그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만 뭐 전체 모임에서 그냥 서로 얼굴만 바라보는 것으로서는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안 되는데 네. 청년부의 어떤 목회자나 지도자에게서 필요한 것은 어떤 한 청년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네. 삶에 대해서 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같이 쉐어링을 하면서 그런 서로 연결된 그 네트워크와 네. 어떤 인간관계가 네.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에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떠난 다음에도 네. 또 다른 교회 가서는 복음의 진리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나를 환대해주고 나의 네. 신앙에 대해서 네.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렇죠. 긍정적으로 갖게 되는 네. 효과는 바로 그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열매라고 봅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청년들은 아무래도 그 사회 문제라든지 주변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네, 그것을 좀 인볼브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 그 목사님은 청년들이 그 사회적 일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목회적 마인드셋 가운데서 그런 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들에게 조금 더 흥미나 관심을 많이 유발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위험도가 많은 거는요. 뭐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가치관에 관해서 그 논쟁적인 컨트로버셜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청년들에게 어떤 한쪽 방향을 너무 이렇게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 문화적인 이슈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신앙이 다루는 영역은 저는 그 홀리스틱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치가 전부 다가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이슈가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그것들을 그냥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좌파나 우파나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민감한 이슈에 네. 대해서 더 많이 다루기보다는 좀 더 좀 총체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편입니다. 저는. 네, 그러시군요. 혹시 그 교회는 부모님이 함께 나오시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까? 적죠. 네. 1세 청년들은 거의 없고요. 네. 1.5세나 2세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예. 네. 요즘 젊은이들은요, 부모님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그 비율이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어요. 더 듣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목회자의 관점에서 1.5세, 2세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요. 벌써요? 네, 둘째가 지금 대학교 1학년 맞춰가는데요.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민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네,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미국에 오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세요.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줄이고 전략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학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마음이 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다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비용도 들고 수고도 들고 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2세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부모의 마음으로 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 사역을 하게 된다면 이민 사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도 충분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실 말이 있다면? 꼭 마지막으로 해야 되나요? 예, 시간이 없어서요. 더 듣고 싶은데. 네, 그렇죠. 이 청년들이 굉장히 그 시기가 중요하고 네. 저도 뭐 청년기 때 예수님을 만났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생을 결정짓는 어떤 사역자로서의 그런 뭐 결정을 하게 되고 참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 지원이 정말 아깝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것, 특별히 네. 이민교회에서는 네. 예, 그것이 어떤 하이어라키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뭐 그들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일방적인 그런 방향보다는 이렇게 함께 눈높이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은 게 남았다고요? 네. 얼른 하세요. 교회에서 자녀들과 2세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구현되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희 교회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와 EM이 셋업되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처음 교회 맡았을 때는 교육부 학생들도 한 4, 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또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사역자도 전혀 없었고 또 교사도 한두 분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초등부 전도사님이 오시고 중고등부 사역자를 모시고 네.
또 EM이나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회자를 모시기까지는 교회의 성장도 뒷받침된 것은 사실이지만 네. 끊임없이 새로운 사역자들을 크리에이트하기 위한 네. 어떤 담임 목회자와 교회 전체 리더십에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최근에 저희가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EM 대학부 학생들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1년 전에는 저희 EM 대학부 학생들이 10명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0명밖에 안 되는 EM 대학부 학생들이 당회에 페티션을 제출했어요. 네. 뭐냐 하면 우리가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와 보니까 대학부를 담당하시는 교역자는 없으시더라. 네. 우리가 10명이나 되는 EM 대학부가 모였는데 왜 우리는 패스터를 안 주십니까? 하는 당돌한 편지를 당회 앞에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가 장로님들과 함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네. 10명의 대학생들이 당회에다가 our own pastor를 달라라고 편지 쓴다는 게 교회의 예산이나 또 규모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장로님들이 그 편지를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작년에 말에 저희들이 5만 불 정도의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고 올해는 EM을 위한 풀타임 패스터를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와.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네. 10명의 대학생을 위해서 그런 패스터를 모신다는 것은 교회의 어떤 예산에. 그 예산이나 운영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지금 1년 동안 거쳐오면서 청년 EM 대학부가 지금 10명에서 30명으로 그로잉을 했고 그랬네요. 풀타임 패스터 한 분이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여전히 교회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5만 불이라고 하는 특별 헌금이 채워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예산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가정의 비율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학비 네. 대주고 네. 맞아요. 부모님들의 생활에서의 엄마 아빠는 중고차를 타시면서 네.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이나 네. 아이들 차를 사주는 것처럼 네. 교회의 미니스트리에 있어서도 어른들에게 더 전략하고 좀 컷다운 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교육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민교회의 청년 사역과 2세 사역에 희망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 교회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듣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10월 마지막 주일에 온 가족의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